사유의 사계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강연에서 조금 다루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은 매번 반복이 되지요. 한 번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반대로 의미를 생각하면 직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이 난다. 매년 연말이 되면 망년에다 송년회다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던 시절도 있었고, 뭔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강한 사계절의 끝 겨울인데, 저는 그거를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매번 그 사계절을 만나고 있고, 또 돌아오는 사계절을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나선형 순환구조라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계절입니다. 자각의 계절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관계 속에다가 던져놓고 사람들 사이에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휘둘려요. 그래서 나를 일단 단단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바람처럼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람을 많이 피우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람처럼 여기서 불어도 흔들리고 하지만 이 바람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지만 항상 바람입니다. 그것처럼 나 자신이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이 이야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인문 트릴로지 3부작으로 그 책에 나왔던 과정이 제가 살아왔던, 제 생각이 성장해왔던 과정이거든요. 저는 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고 이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가? 그런데 제 삶은 자연스러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삶이 흘러왔구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단어입니다. 행복.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떠해 보이세요? 저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네. 행복해요. 우는 거 아니죠? 여기서 한번 울어주면 되게 멋있잖아요? 우는 네. 줄 알았어요. 행복한데요. 진짜. 강연장에서는 안 행복한 날 가서도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출간 행사가 계속 몰려있고, 지방 강연도 몰려있고 해서 여기 양쪽이 다 터졌어요. 지금 다 터진 상태고, 이쪽 실핏줄도 터졌는데 다행히 행사 전에 아물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엊그저께 천안으로 가서 강연할 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다 행복해 보인대요. 힘들어 죽겠는데 구론산 먹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한테,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몸이 힘들 뿐 마음이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고 안으로 보이는 내면이 있잖아요. 저는 내면이 단단하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 뭔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저요. 제가 왜 행복에 도달한 분을 찾았냐면요, 많이 안 들어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무리 다니면서 물어봐도 손을 번쩍 들고 저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요만큼 가끔 계셔요. 어떤 분은 우리의 카이스트 들어갔어요.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부모님이 아프셨는데 얼마 전에 회복을 하셔서 가족여행을 같이 갔다 왔어요. 누구나 행복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다들 손을 들 만큼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어떻게 막아질까? 우리 행복을 막는 거는 뭘까요? 우리 행복을 막는 게 뭐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욕심이면 또 볼펜 하나 또 드려야죠. 이번에는 쌀 받으셨습니까? 쌀 받으시고요. 네, 욕심 맞습니다. 욕심. 또 시기, 질투, 감정, 비교. 선생님 제 강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오, 비교 좋아요. 비교 같고요. 좋아요. 제가 아예 강연 자체를 합니다. 선물. 예, 큰 선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남편? 돈. 맞아요. 저는 그것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해요. 예. 미움받을 용기. 너무 유명한 책이죠. 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책하고 친한 분이니까. 거기 안에 작은 꼭지 제목으로요,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인간관계에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관계죠. 관계 속에 나를 던져놓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과정들을
90분 또는 120분 과정으로 꾸려서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행복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완성되어 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고전의 고전.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책은 직장인들을 위한 고전 문학 안내서예요. 저를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아시죠?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께서 저를 고버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고전의 아버지라고. 너무 기뻤는데요. 고전 문학을 읽기 전하고 읽은 후가 제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놈의 인간관계라는 것 안에서 말씀하셨던 돈하고 엮여서 힘들게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사람들도 만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겹쳐 있는 곳이 바로 직장인 것 같아요. 저는 월급쟁이로만 27년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엔잡러라고도 알려져 있지요. 초반에는 많이 힘이 들었어요. 회사에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술만 처먹었습니다. 계속 술 마시고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참 좋아했지만 20살이 돼서 사회초년병 시절에는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누구 라인을 타야 된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욕심에 술자리 나가가지고요. 따라드리고 마시고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마시고 우와. 쓸데없이 노래방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막 처음 보는 아줌마들이랑 끌어안아주고 막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거를 때려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참교육. 참교육 다들 보셨죠? 네. 이게 오늘 김규범 작가 북콘서트가 아니라 김무열 팬사인회였으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진짜. 네. 김무열 씨 한번 섭외해 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놈의 직장을 참교육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장을 부셔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직장에서 나오자니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제가 참교육하는 방법은 직장 안에서 기왕이면 행복하게 다녀보자 라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 행복의 과정이 고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고전문학이라는 카테고리는 인문서를 포함하고 옛날 책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문학들을 이야기해요. 정반대되는 책은 실용서가 있지요. 실용서는 자기계발서, 왕초보 주식 탈출기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거는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책을 열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물론 결과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답을 주지만 제가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그리고 이번 책에다가 담아놨던 인문 철학 필사 내용들은 답을 안 줍니다. 대신에 타인의 삶을 잠깐 보여줘요. 그 타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회사 생활 그지 같지?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라고 남의 삶을 조금 보여주는 것들을 읽어보고 생각을 다져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고전의 고전은 특이하게도 직장이라는 무형의 존재하고 직장인이라는 내가 한판 붙습니다. 지금 제 몸매를 보시면 뭐 씨름이나 프로레슬링이나 그런 쪽에 가까운데 믿으시지 않겠지만 제가 10년차 복싱 선수 출신입니다. 진짜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무려 웰터급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직장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자신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요. 맞아보고 때려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깟 세상 까짓것 죽으면 죽지. 그런 용기들이 많이 생기면서 직장 생활에서 조금 더 단단함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이야기들을 여기에 썼습니다. 복싱 경기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 줄넘기 하면서 워밍업을 해야 되겠죠? 워밍업을 하면서 우리 사유의 사계절의 봄처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거치면서 직장하고 한판 붙는데요. 결말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에세이이자 고전 해설서이자 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정보서. 초반에 홍보할 때는 하이브리드 지식서라는 슬로건을 이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든 직장 생활에서 버틸 수 있게 됐고요. 고전 덕분에. 그래, 기왕 다니는 거 월급 주니까 행복하게 다니지 뭐까짓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행복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즐겁게 직장 생활하는 것까지만 했었다. 그럼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다음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 행복에 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계속해서 저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얻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또 답변을 제가 스스로 하고, 그래서 행복이란 어떠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도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어디다가 급한데 정말 운전하다가 오줌 마려서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 한분리에 내가 나옵니다. 전 국민적인 빌런이 돼 있어요. 억울하죠.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분리 때문에 나는 정말 빌런이 돼 있으면 너무 억울한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기적 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평등 개념. 내가 잘났으니까 남도 잘났다고 생각하자. 대부분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유는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나보다 센 사람 쉬 안 때려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없다. 나만큼 잘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려있다. 평등.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가지고 상대방을 높여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어찌 보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높여주자라는 주장을 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신념을 담은 행복 이야기라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나서부터 저 사람도 잘났고 저 사람도 잘났고 그러고 나니까 화가 덜 나더라고요. 괜찮네. 그럼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지은의 이 책이 많이 팔렸어요. 여기 종합 베스트셀러잖아요.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 차도 BMW로 바꾸고요. 그렇게 잘 되기 시작을 해서 괜찮다. 어느 정도 행복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감정을 살아내는 중입니다라는 이 책을 펼치셔서 초반에 보면 제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는 스케줄러가 나오거든요. 빽빽합니다. 그 빽빽한 스케줄이 다 이거랑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왔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눈물이 드르륵 흐르고요. 일도 하기도 싫고 다 짜증이 나서 TV를 보는데 유퀴즈에 어느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번아웃이라는 거는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온 겁니다 이러는데 아내 앞에서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이런 거래. 그러고 주저앉아서 3개월 동안을 활동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받아놨던 강연들 거절할 수 있는 건 다 거절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거 한두 개 정도만 움직여줬는데 그때 강연했던 분들한테 참 죄송해요. 제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한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였을까? 책.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일로 읽고 있구나. 북튜버로 활동을 하고 리뷰를 하고 책을 소개를 하고 책을 써서 마케팅을 하고 이게 일이 돼버리니까 즐겁지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단한 기간 동안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막 사서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지 했던 그런 책들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장들을 뽑았어요. 이거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면 거의 대명사죠. 예. 그분이 하버드까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인재신데 갑자기 호숫가로 들어가서 2년간 치과하면서 살기 시작을 하죠. 그런 내용들도 읽어보고 종이에다 끄적끄적 하면서 쌓아보니까 이 정도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이 한 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기회가 되면은 책으로 만들겠다라고는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인연이 된 출판사가 있어서 그 원고를 타이핑으로 바꿔서 그대로 전해드렸고 어찌 보면 정말 손으로 쓴 책이죠.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가한테 연필이나 만년필 선물하지 마세요. 안 써요. 키보드로 해요. 근데 집에 만년필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년필 안 하고 연필로 이렇게 끄적끄적거렸던 책이 이 책입니다. 덕분에 달랑 3개월 만에 번아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직전 전작인 고독한 이기주의자는 행복하다에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버렸어요. 행복? 무언가에 도달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우리 아이 대학 좋은 데 갔어요. 나는 좋은 차를 샀어요. 그것도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무력의 화신이거든요. 거의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나오는 아버지 까라마조프 수준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막 루이비통 차고 있고 롤렉스 차고 있고 이래요. 무력의 화신인데 예전에는 사회초년병 시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난 저런 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 시계 한번 차봤으면 좋겠어. 그게 꿈이었고 뭔가 저한테 신과 같은 존재였죠. 도달해야 될 것 같지만 닿지 않는. 도달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날 죽으면 그게 맞습니다. 이번 번아웃을 겪으면서 제가 바꿔버린 생각은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도달해야 될 지점이 아니라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될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은 저도 지금 제 딸아이도 같이 와 있지만 항상 즐겁기만 할까요? 안 그래요. 칭얼거리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면 달래주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이 행복이라는 녀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끼고 가꿔주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내린 결론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게 제 나름의 계획이었었는데 갑작스러운 번아웃을 맞고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문 3부작을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 행복 어차피 ing로 갈 거면 내가 뭐라고 결론을 짓지 말자. 그 행복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돌보고 아끼고 가꾸어줘야 되는 친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 3부작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 필사집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3부작의 3번째 에세이를 쓸 때 손으로 직접 책을 베껴 썼었고 손으로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에는 빨리 읽기, 많이 읽기, 두꺼운 책 읽기, 좋은 감상 쓰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문장 앞에 멈춰서서 오래도록 머무르기라는 방법도 괜찮은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머물러 봤고요. 머물러 보니까 참 달달하더라고요. 예. 눈물도 펑펑 쏟아보고 감정을 살아내는 중입니다라는 에세이를 읽어보시면 제 첫사랑 얘기부터 대학 학점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수시로 웁니다, 저는. 눈물이 날 때는 한번 우는 것도 나한테 눈물을 허락하는 시간도 굉장히 시원하다는 걸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인문 3부작이 마무리가 되고 내 태도에 대해서 앞으로의 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려면 이 행복이라는 정의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고 내년이 되어서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을 할 수 있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 안에 소 제목 이름 중에 그리고 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봄의 나를 알아차리고요. 뜨거운 여름, 여름이라는 관계 속에 나를 집어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로 스트레스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트레스 안에 정신없이 휘둘려 보는 거죠.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사랑도 해보고 싫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그 인연의 뜨거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면 나랑 같이 살고 있을 것인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하고도 이게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전문 용어로 현타가 옵니다. 내가 뭐 한 거야? 여름에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한 거야?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름에 관계를 지내는 동안 내가 행동했던 것은 옳았나? 그리고 나하고 맺어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귀향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나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계절은 봄입니다. 다시 봄을 맞이할 때는 한 해를 거치면서 깊은 사유를 거쳤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진 내가 또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또 자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의 사계절은 겨울까지 필사를 하신 뒤에 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N권 구입 강추드리는 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참 많이 사용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어떻게 해서 제 인문학 트릴로지가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나온 사유의 사계절이 완성이 됐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책들 저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제 이야기를 읽어봐 주시고, 제가 강연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키냐. 고독한 이기주의자에서 얘기했던 이기적 평등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져가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요, 화내지 마시고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 생각이 맞았네. 네, 여러분이 다 평등하니까요. 다들 잘났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신에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선택입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게 선택인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좋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계속 책을 읽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권 정도는 읽어요. 정독은 안 하더라도 속독으로라도 읽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인문철학 분야이기 때문에 사피엔스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예, 호모데우스 요즘 읽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책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책이니까요. 여러분한테 사유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문장 앞에서 잠깐 생각해 보시고 이 책 빨리 읽어야지, 빨리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디자인도 예쁘게 나왔잖아요.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제가 고전에서 끌어올렸고 저한테 질문을 줬던 문장들을 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문장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문장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싹 빼버리고 기억 잃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조용히 얘기하는 그냥 한 장면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문장 앞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강수지 대표님 모셔서 여러분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질문에 대한 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